오늘도 주가가 상승하면서 4거래일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은 계속 반등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한 관세 정책에 소비가 약화될 조짐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지표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는 아직까지 견조하지만 올해의 전망은 밝지가 않은 상황. 기업들이 관세와 원자재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태세여서 이는 소비 둔화를 심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미시간대는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지수의 4월 확정치가 52.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1일 발표된 잠정치 50.8 대비 소폭 상향 조정된 수치인데요. 다만 3월에 비해서는 여전히 8.4포인트 급락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6.5%로 집계됐는데 이는 잠정치 6.7% 대비 소폭 낮아졌지만 미국의 10%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1981년 이후 무려 4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4%로 잠정치와 같았는데 이는 3월에 4.1%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장기 기대 인플레가 높아지면 연준은 시장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오래 높게 유지하거나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고착되면 실제 물가도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준은 여전히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를 집계하고 관장하는 조한 슈 디렉터는 소비자들은 무역정책을 둘러싼 지속적인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으로 여러 측면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6월 말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34.7%로 전날 마감 무렵과 대동소이했습니다. 25bp 인하 확률은 60.6%로 여전히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월가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론보다는 부정론이 더 많았는데요. 현재 우리는 관세의 답보 상태에 있다며 전망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트럼프와 그의 내각의 변덕스러운 발언에 계속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중국과 실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이 시장에서 약간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며 우리의 견해는 관세에 대한 불만이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원활한 해결책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투자은행인 파이퍼 샌들러는 몇 달간의 주요 교역국과의 포괄적인 합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며 트럼프는 관세를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다시 이렇게 기지개를 켜고 있는 와중에도 비관론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고 투자 전략가 마이클 한트넷은 이번 주 뉴욕 증시 반등에 현혹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앞으로도 계속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면서 지금의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낙관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올해 상반기에는 외국 주식과 금, 국채를 저가 매수하는 한편 미국 주식과 달러화는 매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월가의 유명 리서치 업체인 울프 리서치는 S&P 500 지수가 미국의 경미한 침체에도 무려 3,700선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극단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크리스 세넥 수석 투자 전략가는 미국 경기 침체 시에 지수는 3,700에서 4,100 사이로 떨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는데요. 세넥 수석 전략가는 미국이 경기 침체로 향할 경우 주식시장의 하락 가능성이 큰데 특히 높은 관세나 불확실한 정책으로 기업 수익이 약화할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올해 S&P 500의 기업 주당 순이익 EPS 추정치는 현재 266달러에서 15%나 낮은 225달러로 떨어질 수 있다며 이는 증시 침체뿐만 아니라 경제의 위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과거 4번의 경기 침체기 동안에 S&P 500의 EPS 중간값이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약 16.7% 하락한 것을 고려할 때 현재 수준에서는 최소 15%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세넥 수석 전략가는 분석했습니다.
그는 경미한 경기 침체에서도 S&P 500의 EPS가 약 225달러로 떨어지고 이는 실질 연간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1%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S&P 500의 3,700은 연초 대비 37에서 30%나 폭락할 수 있다는 경고인데요. S&P 500은 올 들어서 이미 7% 넘게 지난 2월 사상 최고치에 비하면 11%나 아직 급락한 상황입니다. S&P 500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대대적인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약세장에 진입하기도 했었습니다.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경우를 우리는 약세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후 일부 낙폭을 만회하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에 계속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며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미중 협상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시 주석이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어제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이날 전했습니다. 정치국 회의는 중국 공산당 서열 24위 이내의 인사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회의로 보통 한 달에 한 번 진행됩니다. 이날 정치국 회의는 최근 경제 형세와 경제의 업무를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정치국 회의는 회의 종료 후에 공보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공보에서 정치국 회의는 중국의 경제 회복 기초는 더욱 견고해질 필요가 있으며 외부 충격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보는 국내 경제 업무와 국제경제 무역 투쟁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적시했는데요. 이는 중국 공산당이 현재의 미국, 중국 무역 마찰을 경제 무역 투쟁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드러내며 향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공보는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고용시장과 기업 경영 등을 안정시키고 고품질 발전으로 외부 환경 급변의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활용해야 하며 적시의 지준율과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도 주문했습니다. 정치국 회의는 내수 확대를 특히 강조했는데요. 공보는 소비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소비 분야의 제한 조치를 정리해야 하고 내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국 회의는 중국 내수 시장 통합,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관리, 주택시장의 안정, 자본시장의 안정, 민생 개선, 빈민 구제, 고용시장 안정 등도 중점 업무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부과한 145%에 달하는 관세에 대해서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는 양보를 하지 않으면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풀 기자단과 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 참석을 위해서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취재진들에게 중국이 실질적인 것을 주지 않으면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금값봅니다. 뉴욕 시장에서 국제금값과 은값은 뚝 떨어졌는데요. 반면에 달러 가치, 유가, 천연가스, 미국 국채 가격, 뉴욕 증시 3대 지수,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동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 속에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국제 금값은 온스당 3,317달러로 0.92%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시 브리핑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음 영상은 힐링 여행자님의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한 주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성공투자 파이팅!